잠시 후에 신청곡 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손님 64788님께서 뉴스 보니까 여성들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연수에서 제외한다고? 응?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요? 이런 말도 안 돼. 아니 이건 참 웃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이들 이제 출산율 너무 저조하다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 뭐 이야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항상 애 낳으라고 하면서 내놓는 이 정부 대책이라고는 광고죠, 광고. 아이 낳으면 너무 좋아요. 여자들한테 마음을 좀 달리 먹으라고. 마음만 달리 먹으면 너무 좋아요. 나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딴 얘기, 아니,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지금 아이 낳으면, 일단, 그렇잖아요. 지금 동기들한테 다 밀리게 되는 거고, 동기 회사에서 밀리게 되고요. 아이 낳고 이제 육아휴직 딱 쓰고 돌아오면 밀리게 돼 있고, 애 놓고 일을 같이 병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 구조잖아요. 회사들 전반이. 누가 합니까? 누가. 그죠? 누가 육아휴직을 하겠으며, 누가 애 낳으려고 하겠으며. 이건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죠? 도서관 사서 경력직 관련해서 6년이 돼야 경력 인정이 되는데 육아휴직은 인정이 안 된다 라고 그러네요. 그쵸?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정부에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냥 영유아들 한나라당에서 내놓는 거 있잖아요. 포퓰리즘 정책, 포퓰리즘 복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한나라당에서 영유아 지원 하는 그죠, 복지 정책 이런 거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단지 이제 영유아들 돈 얼마 내주고 이런 정도로 우리 주부들이 그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영유아 지원비 나오니까 아이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참 사고가 단편적인 거죠. 멀리까지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고요. 애를 영유아까지만 키우나요? 영유아까지 키우면 애 딴 데로 보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돈은 얼마며, 대학교 들어가면 등록금은 얼마며, 요즘은 대학교 졸업해도 취직 못하고 30 넘어서까지 부모 밑에서 붙어가지고 지내는 저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데요. 주구장창 끼고 살면서 돈 수억씩 갖다 드려도 제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요즘 청춘들인데, 이건 그죠? 장난합니까? 그것도 부부가 이제 맞벌이 바짝해서 애를 키워도 지금 등골이 휘는데, 주부는 애 키우면서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잖아요? 이건 뭡니까? 어쩌라는 거야? 애 그냥 낳지 말란 얘기죠? 참, 주부들이 바보 취급하지 마라! 라고 주부 대표 콩아님께서 버럭해주고 계신데요. 저도 어찌됐건 예비 주부가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는 주부가 될 여성으로서 굉장히 이런 이야기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참 완전 정말 쌍 7년대씩 쌍 8년대씩 노예 증상 계획 출산 장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음만 바꾸는 우리 주부들 그리고 이제 젊은 청춘들은요, 젊은 이제 부부들은요, 아이 낳고 싶죠. 자기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이 낳아서 잘 기르고 하고 싶겠죠, 다들. 하지만 상황 자체가 다들 얘기 들어보면 애 낳아도 길러줄 사람도 없고 일은 해야 되는데, 요즘은 맞벌이 아니면 애 키우기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애 낳아놓고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같은 지방에 계시면 그나마 이제 좀 돌봐주고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부모님도 먼 곳에 계시고 이러면 애는 또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래야 되는데, 어린이집도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것도 보내려면 또 등골 더 비워요. 하나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그저 국민들한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장난해? 이거 최면 걸라는 것도 아니고.
될까요? 뭐 육아휴직법과 배치되는 해석을 내렸네요. 그러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뭐 법은 애 낳지 말라고 그러면서 광고는 니들 마음만 바꿔봐. 세상이 달라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정말 이쁘네요. 아주 이뻐. 그죠? 네. 아무튼 어린이집 맡긴다고 해도 안심이 안 돼. 그러시는데 그죠? 요즘 뭐 어린이집도 뭐 얼마 전에 어린이집 폭력 이런 거 막 나왔던데 네. 그것도 좀 믿을 바가 못 되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아이를 또 남의 손에 맡겨서 키운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막 요만한 애기들 있잖아요. 이런 게 참 네. 또 아이를 위해서 6시 칼퇴근한다. 이렇게도 이제 굉장히 눈치가 보이거든요. 주부들, 일하시는 주부들이요. 환경 자체가 내 아이를 내가 낳아서 잘 신경 쓰고 기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 근무 환경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출산 장려는 좀 어렵지 않나. 그죠?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부모님들도 손주 안 봐주려고 한답니다. 그죠?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사실 또 이해도 하는 게 그래요. 거의 이제 자녀분들이 30대 중반 뭐 이때까지 부모님 밑에서 계속 이제 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들 대학까지 다 돈 들여서 보내서 결혼자금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뭐 등골 다 빼서 애를 키워가지고 장가 시집 보내놨더니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갑자기 애 하나 얻고 와서 엄마 애 좀 키워줘요. 이러면 부모님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그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공동육아, 공동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뭐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좀 대기업들이 이런 데서 이게 막 육아방 이런 데가 이제 막 갖추어진 곳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회사 차원에서 뭘 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모든 회사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육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게 공동 육아 단지 아이 어릴 때 잠깐 키워주고 이럴 때 돈 대주고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무상급식이라든지 대학교 등록금 반값 등록금 솔직히 반값 등록금도 조금 비싸요. 700만 원에서 반값 해봤자 얼마입니까? 그것만도 엄청나거든요. 유럽에서 뭐 등록금 80만 원 했다고 비싸다고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만 원 이하로 확 낮춰서 이 공부하고 이 육아뿐만이 아니라 공부하고 아이를 이제 공부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 가정의 책임이 아니고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키워내면 누가 좋습니까? 물론 이제 가정도 좋은 일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꾼으로서 커오는 거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장려하고 지원 팍팍 해주고 키워내야 되는 거죠. 엉뚱한 4대강 삽질하고 이런 데 쓸 일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교육, 육아 뭐 이런 문제에서는 정부가 아낌없이 이건 그죠? 미래에 투자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근간을 튼튼하게 다지는 일이거든요. 이런 거에 돈을 짱짱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그냥 뭐 삽질하고 이 보도블록 깔고 이런 데 돈 쓰지 말고요. 그런 거에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튼 저도 욱해서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럴 이제 그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더 그냥 민감해져서 욱이네요. 욱해림. 네. 그렇게 됐대요. 아무튼 참 답답하네요. 그죠? 음악 하나 더 듣고 와서요. 다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썸타임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죠. I w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제이슨 브라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제이슨 브라즈의 I Won't Give Up을 들어보셨는데요. 아, 완전 기브업, 결혼을 기브업하게, 육아를 기브업하게 계속 만든 이야기들이 채팅창에서 나오고 있네요. 오, 세상에, 어떡합니까? 부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초모랑마님께서 아들 유치원비로 1년에 520만 원을 쓰셨다고. 장난 아니네요. 이러면 이제, 아까 한 달에 43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산 지역이 이러면 서울은 더 하겠죠? 그죠? 근데 참, 그런 게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출근하다가 봤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 앞으로 굉장히 깜찍한 버스가요. 자그마한 버스가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핑크색 버스가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영어 무슨 스쿨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창의 스쿨인가 뭐 어쨌든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이 뭐 다니는 건가? 이렇게 봤는데 요만한 유치원생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유아원 애기들 정말 애기들 있잖아요. 이런 애기들이 옷 이렇게 막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손 잡고 엄마가 막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막 차에 실어 가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주 비싼 영어 유치원 냄새가 그냥 풀풀. 아니 뭐 그죠. 웬만한 유치원들은 그냥 노란 버스 대충 할 텐데 버스도 엄청 예뻐요. 핑크색에 막 이렇게 막 아주 앤틱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해놨는데 그런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1차적으로는 저는 아니 저 꼬꼬마 유치원생들이 영어 가르쳐봤자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리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지만 영어 유치원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얼마 하나요? 영어 유치원 한 100, 돈 100 하나요? 언뜻 듣기로는 정말 한 100만 원대 이렇게 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영어 70만 원. 썬타임님 대학 등록금 맞먹는다던데 이렇게 초문학원님 계신 지역에 7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어머 187만 원 나왔습니다. 영어 유치원이 187만 원? 대박이네요. 진짜 이거는 그죠? 거의 187만 원이면 공립대학교 정도 아닌가요? 그죠? 네, 대박이네요. 어린이집 110만 원. 장난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은 187만 원, 어린이집은 11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대학교 수준이네요. 뭐 또 그죠?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이제 언어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유아원생, 유치원생 이런 친구들을 영어 유치원 이렇게 보내는 게 그닥 효과가 크지 않다. 오히려 자기 모국어를 제대로 못 배우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이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솔직히 한참 유치원 때 말 배우고 그죠? 이 언어적인 능력을 이렇게 한참 키워나갈 텐데 이때 영어를 계속 영어와 병행해서 그죠? 한국어 집에서는 한국어 쓰고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막 Hello, I am student 뭐 이런 거 하면서 I am a boy, I am a girl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얘가 언어적으로 얼마나 혼란이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중언어를 배우려면 하루 종일 영어를 써야 하는데 국내에서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한글 안 되더라도 영어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죠. 약간 재미교포스럽게 발음도 되게 어눌하게 안녕하세요. 이런 거 orange처럼 네. 이런 쪽들을 만들어내려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네. 참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냅두고요. 네, 중요한 건 아까 채팅창에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이런 분들 뭐 능력 있어서 한 달에 187만 원 유치원생을 그렇게 보내고도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고 이러신 분들이야 뭐 그렇게 하라고 냅둬요. 그죠? 그런 분들 어차피 사립초등학교 보내서 한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면 이제 또 외국으로 보내시고 뭐 이런 분들 대부분이겠죠? 이런 분들 냅두자고요. 그런 분들이야 뭐 RNG가 되든 뭐 자몽이 되든 냅두자고요. 근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네, 황새 따라가려다가 뱁새 가랑이 찢어지는 가랑이 찢어지는 뱁새 되시는 분들 계실까봐 거기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들 이때 장난 아니잖아요. 치맛바람 장난 아니고요. 네, 학부모 장난이죠. 여기에 우리 아이는 왠지 뒤처질 것 같아서 나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무리해서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막 그러시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 걱정입니다. 네. 이게 뭐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어 유치원 잠깐 보낸다고 해서 얘가 막 모국어처럼 영어 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건 꾸준히 집에서도 영어를 계속 해주고, 그죠? 외국으로 계속 또 한 번씩 나가주고, 영어 교육, 그것도 이제 뭐 공부가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처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서는 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모국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네, 뭐 이런 겁니다. 아예 외국 가서 살려면 뭐 그러셔도 상관없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네, 제발 부디 한국어부터 제대로 가르치시라.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려서 외국어 배우는 것보다 나중에 좀 더 커서 외국어 배우는 게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죠?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뭐 좀 알고, 이게 한국어라도 이제 뭐, 그죠? 모국어를 이제 제대로 배우고, 언어가 어떻고 이런 걸 좀 알고 나서 이제 배우면 습득이 더 빠르겠죠. 뭘 알지도 못하는 애플이 뭔지 사과가 뭔지 모르는 애들한테 그냥 다짜고짜 하면 흡수가 되겠습니까? 참, 네, 갑갑하네요. 네. 어머, 유치원생들을 특수수업을 시킨다고요? 네. 쪼무랑마님이 아들을 보내는 유치원 원장님이 돈독이 오르셔서, 걸핏하면 특수수업 한다고, 특수교육비를 내라고, 그런다고 하시네요. 참, 네. 아니, 유치원생들 뭘 시키는 건가요? 특수교육비 하면 거기서 국영수사과를 가르치시나? 참, 깝깝하네요. 네. 5만원에서 10만원 더 추가 비용. 무서워. 정말, 이거 네, 결혼이고 아이 키우는 거고, 이거 정말 기법인데, 기법? 네, 포기해야 되겠는데요? 전시 유치원. 네. 문득 드는 생각은, 부모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아이들이 너무 힘들겠다. 옛날에는 고등학생만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대학 열심히 가겠다고. 요즘에는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 그것도 좋은 중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초등학교,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고등학교 가겠다고, 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입시 경쟁이 쫙 밀려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어느 반에 누구는 고등학교 몇 학년 과정까지 뗐다더라 이러면서 막 미리미리 교육 시키잖아요. 조기 교육. 근데 이제 유치원생들까지 특수교육비 난리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